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상담소 2부 진행을 맡은 김도호 멘토입니다. 김도호 전문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팍스트 경제TV에서 첫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자, 김도호 전문가고요. 자, 오늘 주챔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한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문자로 접수받아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85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길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 전화 상담에 대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나타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확인하고요, 정리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코스닥 시장 또 많이 내렸고요. 코스피도 둔화되는 모습을 계속 나타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우리가 다음 주의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근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가 됐었죠.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성이 조금 나타나면서 연준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깊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그러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의 임금 수치가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은 0.3%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다시 반등세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게 가장 움직이는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조금 예전과 다르게 좀 인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라면은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용잔고가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미 한 4, 5개월 전부터 급속히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피 쪽이 조금 천천히 둔화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피 대형주회 쪽에서의 어떤 흐름성의 약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반대 매매성의 흐름성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저번 8월 말일쯤에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CFD 물량성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조금 아래쪽으로 자꾸 위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미 소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닥 우량주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심적이 되는 부분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내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2차 전지의 큰 상승세를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 좋다 했으니 나도 사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예전에 또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을 때 좋다 하면서 좀 내려오면 사보자라고 하면서 접근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업황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 당시에 큰 상승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수요 둔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가격, D램 가격이나 이런 낸드 쪽 가격이 급속도로 이제 하락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었죠. 그러니까 IT 쪽에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한 업황에서 계속 후행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2차 전지 쪽,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제 전기차 쪽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테슬라도 가격을 계속 낮춰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즉,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재고가 쌓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나 이제 2차 전지 쪽이 원자재, 리튬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크게 오를 때, 양극재, 음극재 할 때 많이 오를 때 이미 2차 전지 재고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형주 쪽은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대한 접근,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의미에서 나는 어느 쪽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라면은 먼저 업황 회복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자 최근에서도 빠지는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각외로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소부장이죠. 소부장 쪽에서도 소재 쪽, 이제 메모리 업황, 감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수요도 늘고요. 그러니까 수주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을 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재고가 줄어들고 공급량은 감산으로해서 줄어들었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어제도 디램 스팟 쪽에서 봤었을 때 가격이 0.4% 가까이 DDR4 쪽에서 상승 흐름 반등을 주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디램 쪽의 가격의 상승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면은 그 디램 쪽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수주를 가져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쪽 관련된 HBM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많이 그 출하가 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시장의 디램 쪽에 대한 흐름들을 키워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떨어지는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려야지만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반도체 우량, 코스닥 쪽이나 코스피 쪽에 우량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재무 쪽이라든지 이런 3분기, 4분기 실적을 조금 추이를 살펴보면서요. 내년 상반기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쉬어가더라도요. 화요일 날 반등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바이오는 내려올 때 사는 쪽이 좋고요. 실적 있는 쪽으로 체크한다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업황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주요 섹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다. 그들이 올라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시장의 어떤 현 상황보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언급을 드렸었고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되죠. 제가 이런 시장 상황에 나는 반도체 없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반도체 가지고 있는데 높게 가지고 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지금 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 먼저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김도원 멘토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우리로, 우리로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60원에 15%입니다. 2160원에 15%요? 네, 최근에 사놓고 기다리고 계셨겠네요. 그죠? 8월 말쯤 샀는데, 네, 계속 떨어져서 그냥, 네. 멘토님들이 계속,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가 와서, 네.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상한가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기업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좋은 이건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업 현 그 상태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 테마주 하잖아요. 테마주. 네. 테마주 아시죠? 테마주. 그러니까 예, 어떤 예.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어떤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갑자기 급등 나오는 네, 그런 흐름이 예,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테마주에서 양자암호라는 양자암호 기술에 관련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로가 이제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필요한 내용이다. 맞다. 이 테마성이 강한 것도 맞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성이 왜 이렇게 크냐라는 부분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과 기업이 어떤 우리가 흔히 소형주 잡주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보고 네, 있잖아요. 예, 변동성 예. 빠르고 내려갈 때 확 내려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기업에 속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관심이 세력 위주로 돌아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으로 이렇게 막 강한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한 거죠.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해됩니다. 급등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기업은 단발성으로 이제 눌림목이나 이런 짧게 대응해 주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단하게 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올라올 때 좀 강하다라면 2,300원에 4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300원대 정도에서 저는 깔끔하게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또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테마 변동성 심한 걸 내가 또 마음 졸이면서 또 내려오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또 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졸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수익을 네, 예. 알차게 단기간에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네. 저는 2,300원 위쪽으로 화요일 날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테마주는요, 너무 가파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슈 받았을 때 대응을 빠르게 수익을 줄 때 챙겨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호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기능 SEC요. 신흥 SEC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8,000원에 20%요. 68,000원에 20%요? 네네.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오랫동안 아, 왔는데 이거 네. 예, 이거 3년, 지금 3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네, 한 3년 정도 미치겠어요. 됐을 3년 되어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예. 네. 그냥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죽고 네. 싶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마요. 뭐 주식 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거고 뭐 근데 어떻게 너무 이거 네. 뭐, 이거는 이상한 주식이야, 정말. 이상한 주식이라고요? 아, 예, 예. 어떻게 뭐 또 좋아지면 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예. 얘가 이렇게 빠져내려왔던 것 중에 또 한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도 얘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그 안전장치 쪽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가 폭발 위험성도 있고 막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재 위험성.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우리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개념인데 ESG라고 들어보셨어요? ESG 맞나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원통 뭐. 네네, 원통형 배터리 또 관련돼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신흥 SEC가 삼성 SDI라는 기업 아시죠? 네, 그 기업에 너무 치중해 있거든요. 너무 막 집중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삼성 SDI가 없으면은 신흥 SEC는 또 힘이 빠지는 흐름도 있는데 요즘 2차 전지 다 빠지잖아요, 그죠? 네, 삼성 SDI도 많이 내려왔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자체에 좀 미래를 본다라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조금 보완해지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폭발 방지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이제 사업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그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효과를 보려면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현재 이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신흥 SG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재무적인 부분도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삼성 SDI 주가가 뭐 계속 내려가고 삼성 SDI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어요. 원통형 쪽은 뭐 테슬라 쪽에 사이버 트럭이나 이제 앞으로 원통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지금 뭐 추가 대응을 하기에는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좀 올라오는 게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온다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수급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역시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들이 분포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연기금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관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전환될 때 바닥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차트적으로 가격적 움직이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추세적인 게 다운 사이클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려가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내려가면 이미 내려온 건데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내가 막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올라올 걸 기다려야 되는데.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가격대까지, 뭐 이 가격대까지는 안 와도 이 뭐 비슷한 가격대까지는 좀 올 수 있을까요? 6만 원. 지금 보세요. 41,000원이에요. 근데 41,000원인데 3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떨어졌다가 36,000.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죠. 업황에 따라서. 이 기업은 그 업황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섹터이니까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랬을 때 저는 49,000원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데 내 20% 비중을 지금 내가 다 손절하고 다른 데 옮겨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한다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장을 조금 기다리면 그냥 49,0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죠? 지금 제가 뭐 6만 원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거는 그냥 예. 제가 말 그대로 지금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네,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가능성이 있는 그 49,000원대라는 건 신흥 SEC가 뭐 어떤 이슈가 없을 때 있든 없든 항상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히 유지해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예, 뭐 예, 실적도 맞아요. 돌아올 수 있고, 그죠? 예, 작년까지 실적이 예. 좋았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좀 감소하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49,000원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음. 지금보다 파는 것보다는 49,000원 와서 2차전 쪽이 다시 살아나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거를 그때 확인하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예, 시장, 예, 외부 요인으로 그러면- 빠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예. 마세요.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 예. 49,000원 쪽으로 좀 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무적인 예, 부분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재 업황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더 예, 유지해 예. 보도록. 올해 실적도 하반기 돼서 4분기 때 조금 예상 컨센서스가 괜찮네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예. 좀 기다려 봅시다. 예, 아시겠죠? 그럼 저 한 가지만 저기 여쭤보고 싶어서요. 짧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기 이게 지금 그 회사가 뭐 이렇게 없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회사는 지금 네. 실적도 내고 그럴- 있는 거죠. 어머니, 그럴 가능성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예. 마세요. 아,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7만 원에 30%요. 7만 원에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가 해서요. 네. 계속 사가지고 또 내려가기만 해가지고요. 그럼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아버님. 예, 네, 사지 말고 혹시나 이제 더 떨어져도 살 여력은 되세요? 예, 예. 예, 된다라고 하면 아버님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제 내년부터 회복의 세가 뚜렷해질 거예요. 좀 길게 가시면 좋아요. 길게 가면. 뭐 당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우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맞나? 안 맞나? 이래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안 사요. 그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켜보고 네.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돼서 진짜 회복돼서 주가 올라오면은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이 살 거예요. 네, 7만 원 정도면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자꾸 사기만 했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가격을 좀 더 낮게 사면은 내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디까지 내려오면 내려갈 것 64,000원 있죠? 듣고 여보세요? 계세요, 아버님?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한 64,000원 정도 밑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잠깐 한 10% 정도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기다리세요. 올라가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한 76,000원에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랑? 7만 2천 원이요? 72,000원이 저항인데 다음에 올라오면은 72,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네. 분명히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예. 76,000원짜리 76,000원이요. 그때 왔을 때 저하고 또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화 네,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76,000원 정도 오면 전화 주시고요. 74,000원 76,000 정도 아래쪽으로 원이요? 내려가면은 뭐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6천 원까지 갑니까? 네, 76,000원이요. 그때 전화 주세요. 아, 예. 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포스코 DX, 포스코 DX요. DX 네, 62,900원에 20%요. 69,000 6,200원. 아니 62,900원. 62,9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네. 저 처음 보세요? 저기 그 김영구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잘못 산 것 같죠? 아, 네. 네, 저희 대표님, 네, 저희 김영구 전문가님 또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분명 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건 잘못 산 거예요,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 인정해야 돼.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혹시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화면 보면은 자 포스코 DX라는 게 포스코 그룹 자체 이슈, 뭐 원자재, 뭐 가공 이슈, 뭐 여러 가지 포스코의 그룹의 대형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단기간에 올해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이 주가가 오른 게 6만 원에 샀는데 올라온 거는 실적으로 저 바닥 얘기하면 6천 원이에요, 그죠? 네. 1000%예요, 1000%. 그 6천 원에서 6만 원 같으면 엄청나죠, 그죠? 뒤에 공이 네.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뭔가 빠르게 뭔가 잔뜩 올라온 것 같죠? 화면이 차트가 네. 가격이요, 그죠? 네. 어머니 주식 이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사셨죠, 그죠? 방송 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식이 잘 모르는데도 그냥 방송 보고 샀는데 뜬금없이 수익을 막 줘요. 처음에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 처음 투자할 때.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장 장세가 안 좋으면은 뭐 그리고 종목 선택이 잘못되거나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 몇 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가는데 매매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그 수익 났던 걸 다 거꾸로 있고 더 많이 잃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주식 투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돈이 벌리네.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이에요, 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얘기하면 또 우울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내용 갖고 있지만 이거는 가격적인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아요. 싼 가격을 사고 네. 저는 이게 뭐 추세적으로 타고 내려오면 나중에 저기 밑에까지 한 3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면요. 한 5만 5천 원 있죠. 네. 5만 5천 원에서 비중 일단 절반은 매도하시고 뭐 네. 길게 가도 괜찮다라고 뭐 일단 절반은 매도하세요. 5만 5천 원에. 아시겠죠? 네. 일단 투자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줄여놔야 혹시나 나중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늘려가더라도 기업은 일단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늘려가더라도 나중에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자금 여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5만 5천 원에 비중 절반 줄여놓고 혹시나 매수가 오면은 판단했었을 때 매수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근처에 6만 원대 온다라고 하면 내가 네. 좀 잃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정리하는 쪽이 조금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더 매수가는 올라가더라도요. 올까요? 네? 매수가는 올까요? 안 오면 5만 5천 원에 정리를 일단 절반 해놓고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손해를 네. 보더라도 그 6만 원대 오면은 나머지도 좀 정리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기회를 잡자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네. 네, 5만 5천 원하고 6만 원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줄이시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기회에 인정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투자하는 쪽 조금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안 사고 좀 지켜보는 시간으로 주식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 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900원에 15%. 14,900원에 15%요? 네네. 네. 갑자기 확 떨어졌다, 그죠? 너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걸 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중국 쪽 관련된 부분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막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 돼요. 근데 그 결과도 기술적 반등에서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호텔, 그죠? 제주도, 맞죠? 중국 관광객 때 제주도 진짜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 또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주도랑 카지노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쭉 온다라고 했던 게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로 인한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중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얼만큼 좋은 걸 누렸냐, 우리한테 혜택이 뭐 얼마나 이 기업이 이익을 가져왔냐, 이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국경절 우리보다 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중국 시장 또 이제 조금 개화되고 우리나라 시장 얼마나 관광객들이 들어왔고 다음에 이제 있을 연말에 뭐 이제 이번 연말쯤 되면은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3자회담 한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그 내용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럼 네. 그런 재료성은 아직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실적적인 결과예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재무성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재무가 안 네네.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저는 일단 13,000원대 정도까지는 13,500원 정도까지 반등성은 다시 나타날 거고요. 거기에 오고 난 뒤에 추가적인 반등도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15% 비중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4,000원에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왜냐하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좀 급락성으로 빠졌으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네네. 비중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까지는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추가 안 해야 되는 매수는 거죠? 다음 주에 확인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결과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다음 같아요. 주. 네. 다음 주 정도에. 근데 지금 제가 없는데 제 나름의 예측을 해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좀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 기다려봐야 돼. 그렇죠. 지금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워낙 좋은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가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는 상승이거든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올라온 반등 시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14,000원 정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 주말 동안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우리 김영구 대표님 그리고 문현진 전문가 두 분께서 지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데 가서 좋은 것도 좋은데 좀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좀 오시면은 그만큼 또 이 전문가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또 강연회를 해드리니까요. 오시면은 또 어디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멀리 또 왔다는 걸 알고 또 팁도 많이 드리고 또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좋은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시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 접수도 받고 있고 문자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 좀 몇 개 보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와 있는데요. 자, 문자 종목이 우리넷이네요. 우리넷이고요. 자, 우리넷 매수가가 1050원이고 비중이 30%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 오늘 아까 우리로라는 종목을 상담했는데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를 같이 받기도 하죠. 근데 뭐 5G도 아니고 뭐 통신 장비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한 흐름을 보이고 특히나 이 기업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대형주를 보면은 안정적인 외국이나 뭐 기관 수급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특정 세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이 세력이 시세 조정 세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조정성, 그 이슈에 어떤 민감하게 올라오는 일부 수급이 작용하는 효과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삐죽삐죽하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삐죽삐죽함을 유지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주면은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올라갔다 쭉 빠져버리고 하는 흐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올라올 때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양자암호 기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 쪽이나 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SK 쪽에서 양자 쪽에 대한 어떤 내용성이 나타나면 갑작스러운 어떤 급등성으로 거래 없이 그러다가 위쪽에서 거래를 터뜨리는 시세가 나오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위쪽에 시세를 만들면서 거래를 터뜨리는 가격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의 10,000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는 흐름성에 봤을 때도요. 3월 달에도 거래가 많이 아래쪽에서는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위쪽으로 10,000원대 위로만 가면은 수급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시세물 급등주입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개인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개인들이 이제 매수 들어오려고 하면은 팔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10,000원대 이상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저는 이런 기업은 싸도 사지 않고요. 지금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30%니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매수가에 가까워지는데도 팔기가 싫은 거예요. 매수가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수익이 생각이 나고 내 비중이 30%가 있는데 한 10%만 몰라도 큰 돈의 이익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다 심리가 주가 변동성에서 이 비중 때문에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10,000원대 위로 올라가면 더 치고 나가는데 수익 때문에 못 보고 있다 다음날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면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반복하지 말고 종목 교체가 맞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양자암호 쪽 관련된 기술의 어떤 내용성이 계속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으니까 일단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올라가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같이 한번 연속성이 저는 솔직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가까워지는 10,000원대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도 많이 디테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개발이네요.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침체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이슈가 한때 이슈를 좀 보다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3,300원대 정도라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뭐 시장 영향을 좀 더 받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기업도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 테마주죠. 정책 이슈나 뭐 터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도로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때 항상 이 테마성으로 이슈가 되는데 뭐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기업들의 테마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깊게 빠져도 올라올 때 또 가파르게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매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매집은요 세력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걸 사고 있는다라는 부분은 그런 종목들은 정말 잡주들이고요. 뭐 이 기업이 잡주도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기업들 정치적으로 테마성이 있는 기업들은 내려가다가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고 오히려 사들이면서 매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난 뒤에 갑자기 큰 신호가 나타날 때 반등을 바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대응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강한 시세, 거래를 갑자기 터뜨리는 강한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관점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매수가라면은 추가 매수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목표 수익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항이 3,700원대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이라면 3,7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홀딩 뭐 주가가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다, 뭐 주가가 바닥을 내려가고 있다, 저점을 깨서 이거는 뭐 저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런 거 저점 깨고 돌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홀딩 하시고요. 3,700원 위쪽으로부터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홀딩해서 좀 테마주는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좀 끌고 가서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문자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큐어도 뭐 테마성으로 이슈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이런 기업이 제가 뭐 바이오 쪽 이슈에 있는 부분들, 뭐 패치 쪽 이슈돼 있고, 뭐 셀트리온이나 연결되고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내용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어떤 그 코로나 때 어떤 큰 이슈를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업은 점점 이제 소멸되어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0원대 낮은 위치에 내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이 밑에서 뭐 낮은 위치에 잘 잡았다는데 기업이 좋지 않은데 낮은 위치에 잡았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정지 먹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두고 있지만 기업 리스크가 갈수록 보이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뭐 증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권리락들을 보고 권리락 이후에 또 내려가는 모습이나 올라올 때 거래를 터뜨리긴 했는데 그름을 살리지 않는 거는 일종의 어떤 세력의 패턴에 내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흐름이 가장 강하다고 보여지니까요. 다만 한 번쯤은 최근에 떨어진 흐름에서 한번 올려볼까라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500원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위쪽으로 한번 올랐다 꼬리다는 그 윗꼬리라고 하죠. 올라갔다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2,500원대에서 일단 비중 줄이시고 조금 더 간다라고 해도 2,700~800원대에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2,5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 흐름이 항상 뭐 어떤 특정 가격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500원에서 2,800원 사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자라는 거를 미리 계획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한번 종목도 더 볼게요. HD 현대산업개발이네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5,800원이고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요. 이 기업은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GS 사태도 있었고 뭐 광주 사태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빠져나오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건설 쪽이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상황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없는 이상은 살아날 길이 조금 지금 당장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00원 같으면은 생각외로 참 위치상으로 좋지 않은 가격대네요. 솔직히 회복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올라오겠다 내려갔다는 부분은 아닌데 손절의 관점도 손절을 하기에도 어중간한 관점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손절의 위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큰 손해를 볼 만한 흐름성은 아니다. 50% 이상의 손해를 볼 건 아니고요. 한 20%대 이내 정도의 어떤 반등성이 들어와 줄 때 그러니까 올라오는 폭은 한 80%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80% 올라가는 게 와, 저 80%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천히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괴리율 때문에 점점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손해를 만회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무너졌던 흐름에서 만들어졌던 1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거기서 결정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는 길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스스로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에 그 이상을 얘기한다거나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16,000원짜리 일단 왔었을 때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000원짜리까지는 일단 뭐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반등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는 10,000원대를 한번 슬쩍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간에 10,000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시간의 어떤 기다림 10%이기 때문에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길게 두시고 다른 쪽에 내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조금 더 둬서 관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박스 보도록 할게요. 12,000원에 20%네요. 자, 이 기업은 신규 상장하고 최근에 조금 수급이 약간 일적으로 있었는데 개별 이슈로 대한 이슈적인 측면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꼭 있는 게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테마라든지 주도주 뭐 이런 쪽에 포함이 돼 있을 때는 신규 상장주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흐름성을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개별 이슈가 이 시장에서 아주 큰 어떤 이슈적인 측면을 찾아 시장에 관심몰이가 있다라면 더 강해지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테마성으로 반등 주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하는 것보다는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000원대 정도, 11,900원, 12,000원대인데 거기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기술적인 판단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내려올 때 어떤 매도성의 거래가 여기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흐름성에서 보면 매도의 어떤 흐름성을 주도했던 시점은 7월 달의 어떤 흐름성이었는데 왜 이때였냐면 이때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커버하는 거래를 많이 줬던 시기가 또 9월 달이었고요. 제 판단에서는 거래가 없던 음봉을 거래를 주면서 잡았으면 지켰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거래 없이 가볍게 떨어뜨렸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 주고 하면서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단기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11,900원 정도, 12,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 쪽을 하시고요. 신규 상장주는 좀 긴 시간의 호흡,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끊길 수 있는 부분들, 고예수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좋은 내용이라면 투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최소 못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올라와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접수해 주신 것들 다 봤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예, 유튜브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많이 주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게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미래반도체요. 네, 23,900원에 10%요. 23,900원에 10%. 10%요. 네. 방송보다 좀 내려왔다 싶어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어떻게 아니, 샀을까? 제가 저기 상장하고 네. 막 3년 정도 되지 않으면 안 사는데 그날 정신이 어디 갔었나 봐요. 우리가 흔히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정신이 어디 갔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나서 후회했는데, 예. 이 기업은 올라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이나 그리고 시장의 수급성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 굳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시장 하락하는 거에 대한 하락폭도 굉장히 적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이 주체의 어떤 관리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네. 부분은 딱히 없지만 이 거래에 대한 흐름이에요. 앞서 이제 상장하고 난 뒤에 이 기업이 파동적인 부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해서 2차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어떤 반등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 감소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신저가 영역이 아니라 앞서 이제 지지라고 보일 수 있는 위치성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 가격은 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강하게 또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뭐 재무적인 부분에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상장 효과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수가까지 오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가가 한번 지금 이거 보면은 최근에 한 4, 5, 6개월 동안은 가장 낮은 가격 위치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우리가 위쪽에 이런 위치에서 누군가가 팔고 왔고 뭐 이런 올라오면 이제 매물 소화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저항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식하면 저항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뭐 매물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는 꼭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물량의 저항의 압박을 받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내려갔다 또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내 매수가 와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팔고 다시 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4,000원대 정도 부근에서 저항받고 한번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수까지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이 기업에 관심 가지려고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싼 가격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면 저는 근데 이런 신규 쪽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아니면 메모리 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싸게 있으니까 그 싼 거를 미리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올라오면은 정리 의견 드릴 테니까 꼭 정리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저기 멘토님. 네. 저기 혹시 저기 멘토님 요새 강연을 안 하시던데 언제 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아니면 계획 잡을게요.
잡아서 얘기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저희 강연회 공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획 잡고 또 올라올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회복 네. 중이라서요. 조금만 네네. 기다려 주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고요. 다시 문자 상담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문이 상당히 많네요. 문자 좀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66만 1231원이다. 이거 지금 계속 기다리면 이제 제자리 와서 그 좋은 수익을 다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익 좀 실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에코프로 제가 뭐 여기저기서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 재고가 쌓이는 부분들 자체는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좋은 영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83만 원대하고 저 아래쪽에 60만 원대 정도까지 어떤 흐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짧은 호흡이 아니고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인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갑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를 과연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실적으로 이미 큰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은 그만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각을 높였던 기업은 그만큼 각을 좁힐 때까지가 필요하다. 그 각의 그 폭을 좁히는 데는 아주 크게 꺾여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83만 원대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만약에 저희가 보고 있는 나이는 60만 원대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익을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위쪽을 생각하고 내가 수익 봤던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못 팔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중 축소를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더 여기서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가져가는 내가 이익이 조금 더 줄겠지만 누적 수익으로 본다라면은 그래도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위쪽에 어떤 저기 100만 원대 이상 갔던 거 계속 그게 아깝다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관점으로 두고 있다가 매수가까지 돌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나는 애초에 2년 정도 뭐 3년 정도 더 갈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가장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수익 내고요. 다시 조금씩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중을 일부 15%는 35%에 15%, 20%만 남겨놓고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먼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갈 때 조금씩 채워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5%는 덜어내시고 20%만 홀딩하시고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시 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문자 상담이 많네요.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또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27,000원이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반도체 쪽 다음 주에 한 번 더 반등이 있습니다. 반등이 있을 거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전력 반도체 쪽이라든지 좋은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HBM 쪽이든 메모리 쪽이든 어느 쪽이든 파운드리, 시스템이든 좋은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등성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위쪽에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한번 해주시고 오히려 좀 싼 가격에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29,000원대에서 단기 대응 해주시고 좀 급하게 샀습니다. 위쪽에서 높은 데서는 더 안 갑니다. 위쪽에서 더 치고 나가고 더 치고 나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는. 그 아래쪽에서 이미 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치고 나왔으면 치고 나오기 전에 밑에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7,000원은 높은 가격.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는 꼭대기 가격에 사놓고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나의 어떤 기도 매매밖에 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반등할 수 있는 가격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29,000원짜리에서 일단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상담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문자 상담이 상당히 많네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직접 얘기하면 궁금한 것도 직접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화 상담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주식 챔피언 상담소 2부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